자, 오늘은 이제 1과목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보험금부터 이제 인수 관련 수학량 끝까지 이제 1과목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요약한 거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한 방에 정리를 해서 보는 것도 뭐 나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또 보시는데 한 번에 보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전부 다 묶어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29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 안에도 중요한 내용도 많고, 뭐 빠진 내용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적어도 시험을 볼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따로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그 기간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금 종류별 지급 사유인데요. 이렇게 지급 사유를 따로 정리한 이유는 뭐 사유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뭐 보험 벼에 대한 보험금 산출시가 보험의 목적 그리고 지급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보험금마다 언제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 감소 보험금, 과수 4종이죠. 적과존 사고로 인해 차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양직파부터 변인데요. 이제 보상하는 사실 모든 지급 사유에는 보상하는 재해로 이제 농지에 피해율이 있다거나 보험 자기부담 이제 손해액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내용만 보면 됩니다. 이제 농지 전체를 이양 집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거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이 이 과목에서 나오죠. 그리고 제2양 재집파 같은 경우에는 자,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에 상관없이 10% 초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에 상관없이 라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추가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요. 10% 초과한 경우 제2양 재집파 보험금은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벼만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고요.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재파종 보험금 같은 경우는 만을이죠. 먼저 24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계속 들어가죠. 시바르당 3만주 미만으로 출연되어 시바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1회만 지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재파종 확인을 한 뒤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재정식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양 재집화 같은 경우는 면적 피해율의 10%만 초과하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당됐었는데, 재정식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지 지급 사유가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재정식한 경우 마찬가지로 재정식한 걸 확인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손해액이라는 보험금 산식에도 손해액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액이 발생했는데 자기부담 비율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비가림 시설이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포도 참다리 대추가 해당되죠.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포도 복숭아하고 이제 수확 감소 보장, 수익 감소 보장은 모두 내용이 똑같습니다.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지급 사유가 해당되고요. 해당 작물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 손해보장 이제 말만 다른 거죠. 사실 수확 감소, 수익 감소랑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재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나무 손해도 마찬가지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죠. 그리고 생산비 보장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찬가지로 손해액이라고 시설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이 이제 감귤에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과실 손해보장 특약이 다 피해율을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을 비교를 해서 지급 사유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작불능보험금은 이제 수학 불능보장 이제 보험금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은 게 마찬가지로 65% 이상 식물체가 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같이 외워주셔도 좋고요. 자, 인삼손해 인삼손해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 비율이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율과 면적 피해율 그리고 자기부담금, 손해액 이렇게 기준으로 나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마찬가지로 시설물 자기부담금으로 가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미보상감수량은 사실 계속 나오는 말이고 이게 단답형에서도 여러 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여기서 중요하죠. 유일하게 다르죠.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된다. 미보상 감소량은 약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 평가하여 산정한다 라는 내용은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자종 부분에서 부보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부보비율은 산식을 외우시거나 지급 사유만 외우셔도 사실 같이 따라갑니다. 왜냐? 일단 아래와 같은 사유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기준이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보비율의 보험금은 계산된 보험금 곱하기 가입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의 80%라고 이제 똑같이 연결해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사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단답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다르게 알린 때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이 되겠죠? 주수 수령 품종이 되는 이유는 일단은 수확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미치는 세 가지고요.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인데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보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한다. 근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가 잘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계약 당시에. 그리고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 모집한 자가 이런 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2번처럼 행동을 했을 때 부보비율을 다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금 산식이죠. 단답으로 괄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1과목 같은 경우에서 2과목에서는 계산하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과수사정 일단 부보비율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된 보험금의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의 80%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벼 같은 경우 2항 집하는 가입금액 10%, 제2항 재입하는 가입금액 25% 면적 피해율. 그리고 면적 피해율은 사실 당연히 뭐 피해 면적에서 이제 보험 가입 면적을 나눠주시면 나온다라는 것쯤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일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곱하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표준 출연 피해율이란 10R당 이 단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만 주에서 출연 주수를 빼고 3만 주로 나눠주면은 이제 표준 출연 피해율이 나온다. 그것을 이제 쭉 곱해주시면 재파종이 나오고요. 재정식은 가입금액 20% 면적 피해율, 피해 면적의 보험 가입 면적 보시면 되고요. 옥투수 수확 감소 보장이 유일하게 다르죠.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 중에 더 작은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요. 먼저 자기부담금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나올 거고요.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건데 옥수수는 여기서 좀 풀어도록 할게요. 이제 피해 주수, 표준 중량, 그리고 제식 시기지수, 밀도지수를 곱하는데 제식 시기지수와 밀도지수는 시험 문제를 풀라고 제시가 됐으면은 계산을 하라고 제시가 됐으면은 무조건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값이고요. 표준 중량도 저희가 뭐 외워야 되겠지만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피해 주수를 하면 착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17cm, 15cm를 끊어서 상중하로 나누는데 중의 개수에 0.5를 곱해주시면 되고 하는 100%, 1을 곱해서 그 개수를 더한 게 피해 주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산식이 조금 다릅니다. 옥수수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이제 추가 감소보장 특약은 가피 10, 평수미평, 복숭아는 풍수비 병평 똑같은데 여기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의 개념이 들었으면은 수확량 감소 보장, 이제 보험금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추가 보장, 이 가피 10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맨 처음에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보장 추가 보장 특약을 따로 더 구해서 두 개를 더해 준 값이 이제 총 보험금이 된다는 겁니다. 추가 보장을 특약을 들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물은 동일하죠.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 보험 가입금액보다 작으면은
이제 그 값을 사용한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감귤도 이제 감귤은 뭐 과실 손해보장이나 특약이나 동상해나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것은 동일한데 손해액이 다르죠. 동상해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에서 보험 가입금액 기사고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이란 전에 있었던 피해율을 다 더한 거고요. 그 값을 빼면은 잔존 보험 가입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수학기 잔존 비율, 동상해 피해율 제시되어 있는 값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실 만한 거는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감귤의 평소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는 건데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만 곱해주시면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인삼 손해보증은 값이자 똑같은데 피해율은 1에서 수강량을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연금별 기준 수강량으로 나눈 다음에 피해 면적률, 면적률을 피해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해가림 시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 빼는 것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눠줍니다. 그 값을 이제 곱해주는 게 조금 다른데 여기서 만일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것을 구했을 때 숫자가 1이 넘어가겠죠. 그럴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섯 원예 시설의 농업시설물, 부대시설물 보험금은 시설물과 동일합니다. 대신 뒤에 보상 비율을 곱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은 감귤 동상에서는 수학기 잔존 비율을 이제 추가로 곱해주는 거 보시고 인삼 해가림 시설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값을 시설 보험금에 곱해주시고 버섯은 시설, 비가림 시설 보험금 산식과 똑같은데 뒤에 보상 비율을 곱해준다 보시면 되고요. 감자 수확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주신다는 거. 병충해 감수량은 피해 감자의 무게, 궤경의 무게, 손해 정도 비율, 그리고 인정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수확 불능 보장금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 비율, 경불보에서 15%의 비율을 더해준 값을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빠르게 과거 수확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수확량은 크게는 조사 방법이 두 개가 있고요. 다른 게 이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A 방법. 이제 과거 수확량, 이제 전에 사고가 없어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평수, 표수 중에서 큰 값에 1.2를 곱하는 거는 전부 동일하고요. 조수, 이제 평수에서 조수가 크면 평수, 그리고 조수가 평수보다 크면 조수. 그래서 조평조 50%. 그래서 조사 수확량에서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 뺀 값에 50%를 곱한 값을 더해준다. 평년 수확량이 더 클 때. 이거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병원밀, 밭작물, 옥수수를 제외해서 이제 A 방법이 있고요. B 방법은 마찬가지로 위의 방법은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가운데 값을 사용한다. 평년 수확량 50%와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 3개를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분자도 마찬가지인데 복분자랑 OD는 용어가 좀 다르죠. 복분자는 평년 수확량 대신 평년 결과 모지수, 조사 수확량 대신 실제 결과 모지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OD는 이제 평년 수확량 대신 평년 결실수, 그리고 조사 결실수, 그리고 이렇게 조사 결실, 평년 결실수의 50% 이렇게 3개를 비교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 수확량 중에 포도, 복숭아랑 감귤만 외워주시면 이제 끝나는데요. 포도, 복숭아는 사고가 없어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과중만 곱해주시면은 그게 100% 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을 때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두 개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 빼기 1 피해율 곱하기 값과 평년 수확량 50% 이 세 개 가지고 과거 수확량을 결정을 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생산비 보장형 생산비 산출법은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생산비 작물을 생산에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이죠. 구성 항목은 종료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산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간노력비, 자분용역비, 토종영역비 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출 방법이죠.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별 소득 자료와 사육 자료에 첫 번째 경영비, 자간노력비, 자분용역비, 토지용역비 이 4개의 용역비를 합산해서 표준 생산비를 만듭니다. 그 생산비를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산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면은 생산비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보면은 준비기 생산비랑 생장기 생산비를 더하면은 이제 생산비가 나오거죠. 마찬가지로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면은 이 두 개 값이 남을 테니까 이제 생산비 보험금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자격을 봐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진짜 주소 알아내기 이런 느낌인데
보험 자격이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중점으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입 자격 공통 품목이 있죠. 첫 번째, 농협 경영처로 등록한 자, 개인 또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이 세 개 외워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가족 명의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임차농은 가입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핵심은 여기 거의 다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가입할 수 있는데 피산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수익 감소 보장, 과수 중에 이제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제 2년 이상 그 해당 작물을 수확량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가입 기준 인수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이제 각 품목마다 보험 가입 금액,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일단은 쓰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경작지, 과수원 또는 농지라면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조와는 관계없이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요거 같은 거는 용어의 설명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 보험 가입금액 몇만 원 미만짜리의 과수원이나 농지는 합칠 수 있고 이상은 합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두 개를 품목 가입할 때는 각각 가입을 한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 속한 과수원 농지를 가입을 인수를 할 수 있되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가 있으면 하나의 농협에서만 가입을 한다라는 것을 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이제 인수 단위, 가입 기준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좀 많은데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품종 재배 방식 이양일자가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품종 재배 방식이 다르다. 그럼 가장 많은 걸로 하고요. 이양일자 다르면 마지막 이양한 날짜로 한다. 간단하고요.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한 품종이 있으면 90% 이상 제식되어 있어야 인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인 1증을 한다. 요거는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마늘의 가입, 이제 가입 기준이죠. 가입 자격이랑은 다릅니다. 가입 기준은 재입주수 3만 주 기준으로 하고요. 양파는 2만 3천 주, 4만 주 기준으로 하고요. 차는 7년. 그리고 유일하게 금액이 없죠. 10알을 이상 경작을 해야 가입 기준이 되고요. 포도는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써주셔야 되죠. 최소 가입 면적은 200m², 그리고 18,000원이고 80에서 130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을 한다. 3달에는 마찬가지 가입 면적 200인데 이제 계약자 고지사항을 하고요. 대추는 포도랑 동일한데 19,000원이다. 이 차이 보시면 되고요. 오미자도 이제 기준이 있죠. 이런 식묘 2년차, 삭발 1년차 오미자 나무 이렇게 쭉쭉쭉 가시고요. 식전년도 가입한 오미자 나무는 식묘 3년, 삭발 2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울타리형과 V자형 유인틀에서 재배 중인 오미자 가입.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는 가입 기준은 인수 제한 항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수 제한 항목에서 가입 기준에 반대를 써주셔도 되고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인수 제한 항목에 있는 것들을 반대로 해서 가지고 와서 써주시는 것도 뭐 안 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버섯 원예 시설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볼 건데요. 일단 단독 연동하우스는 300m² 최소 가입 면적이고요. 한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경량 철골자나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는 제한이 없고요.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작물도 마찬가지로 한동 단위로 하는데 일단 재배사 이런 거는 이제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송된 일체를 한 동으로 보고요.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개별 단지로 판단을 하고 각각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없다. 일부 가입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최소 가입 금액 정리해보면은 벼밀, 메밀 50만원, 무, 당근, 쪽파, 대파, 단호박, 배추콩, 옥수수 100만원, 200만원, 과수 4종, 고추, 브로콜리, 그리고 고구마, 양파, 나머지 밭작물과 과수, 전 품종이 되겠죠. 자, 인수 관련 수확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먼저 표수란 농지 밭작물은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죠. 과수원은 품종, 수령, 재식 밀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고요. 평수는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다. 비배관리 등 영농사항을 평년 수준 했고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고 보험 가입금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해 기준으로 사용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죠. 자연재해가 없는 게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자연재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냐.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으면 5년의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을 가중 평균한다.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중 평균 이렇게 굵직하게 단어 4개로 외워서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수확량 산식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거는 읽어주시면 되고요.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따로 보시면 되겠고요. 밤 같은 경우 보면은 제식 밀도 주수의 0.64 더하기 0.36의 C-B를 곱하고 그 값에 A-B를 나눈다. A는 기준주수 면적, 가입주수의 수령별 판단 면적을 가소원 단위로 합산한 거고, B는 최대 인정주수의 면적, 가입주수와 인정주수 수령별 추당 면적, 그리고 C는 밤나무 제외 면적이다. 최대 인정주수 미만인 경우 가입주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게 밤 정도는 한번 따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표준 수학량은 뭐 OD에 이런 숫자들이 있는 것들, 결과모지 3개를 표본 결과모지로 하고 끝까지 20cm를 제외한다. 그리고 유자, 주당 면적, 보통 웬만한 면적은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 수학 산실, 과거 수학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수학량. 과거 수학량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산출식이 따로 나오죠.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100%를 사용을 하고 있죠. 효수 100%를 이제 평년 100%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수 4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B, C, D,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미가의 배수, 그 다음에 그 값을 곱하기 이제 보정 개수 C 나누기 D인데, C는 늘 기준 표준 수학량이고요. B는 과거 5년간 평균 표준 수학량이고요. 이제 A는 다 똑같죠. 과거 5개년간 평균 수학량이죠. 적하고 착가량, 과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B-D를 하고 거기서 A를 뺀다. D는 뭐냐 그러면 과거 평균 보정 개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시가 될 겁니다. 뒤에 보정 개수 과수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밀만 보면은 평균 수학량은 끝납니다. 과거 평균 수학량 5개년의 수학량을 다 더해서 가입 횟수로 나누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고요. 표준 수학량 나누시면 C는 그냥 표준 수학량이고 이제 가입 횟수 해서 이 틀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포도 복숭아도 동일합니다. 자도 이제 다 평균 수학량 동일한데 이제 OD가 조금 다르죠. A 곱하기 과거 평년 결실수, 과거 평년 결실수가 과거 평균 수학량이죠. 그리고 B 표준 결실수, 그냥 표준 수학량이죠. 평년 수학량에 가입 횟수 곱하고 B 더하기 이제 표준 수학량에 비가입 횟수를 곱해줘서 계산한다. 뒤에 보정 개수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감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학량 정리해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보험금을 계산을 하려면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알아야 되죠. 먼저 과수 4종에서 이제 과수를 제외하지 않는 이제 대부분은 거의 다 가입 수학량의 가입 가격이죠. 다른 친구들만 보면 되겠죠. 일단 OD가 조금 특이합니다. 보험 가입 비율인데, 보험 가입 비율은 50에서 100%, 10%를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제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단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같은 경우도 이게 단답으로 많이 나오죠. 표준 수학량의 포기수를 곱하고 표준 가격을 곱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를 표준 결과 모지수로 나눠준다. 포기수는 실제 경작 면적을 이렇게 해주었고 포기수를 빼주고, 실제 면적은 1항 폭 주간 길이를 곱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 여기서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이 특이한 게 평년 결과 모지수를 이제 표준 결과 모지수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계산이 여기 껴서 나오죠. 그렇지만 신경 쓰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내용은 밀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문제, 계산 1과목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수학량에 포기수를 곱하고 표준 가격, 평년 결과 모지수를 표준 결과 모지수로 나눠준다. 표준 결과 모지수는 2, 4년 포기 5개, 50년 포기당 4개 하시고, 포기수는 경작 면적을 1주당 식재 면적으로 나누고 고사 포기수 빼고 표준 가격은 제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은 연금별 가입 곱하기 재배 면적하면 가입 금액이 나오죠.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서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먼저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빼기 감가상각률인데요. 기준이 있죠. 설치 시기와 이제 설치 재료에 따른 시기 기준,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도 두 개로 나뉘죠. 먼저 설치 시기는 일단 계약자 고지를 받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인삼의 정식 시기가 설치 시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했을 때인데요. 재사용했으면 설치한 일이 있겠죠. 재사용일이.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최초 구입 시기를 설치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설치 재료는 목재 또는 철제 두 개밖에 없죠. 근데 두 개가 뭐 상존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해가림 시설을 이제 감가상각을 하고요. 기준으로 이제 한 개. 근데 감가상각률이 상이하죠. 목재 철제가. 근데 그러면은 일단 구획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나눠져 있다. 그러면은 각각 구분하여 가입을 한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률은 다음과 같고요. 목재 6년, 철제 18년, 13. 6 곱하기 13.33 하면 80% 나오고 18% 곱하기 4.44 하면 80%가 나오죠. 그럼 100에서 그 값을 빼면은 잔가율인 20%가 남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버섯 시설 작물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이랑 이제 작물로 나뉘죠. 농업용 시설물은 제조달 가액 90에서 130% 내에서 보험 가입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산, 다른 거 콘크리트나 뭐 이런 전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계약자 고지사항으로 한다.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 경량철골조는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가입금액을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도 똑같고요. 버섯 작물, 원예 시설이나 시설 작물, 이제 시설 작물이랑 버섯 보시면은 생산비가 가장 높은 시설 작물이나 버섯 가액을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있죠. 이제 가입되는 품종들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수, 복숭, 감귤은 10만원, 무화과 3만원, 포도 4만원, 자두, 매실, 참다리, 유자는 5만원,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하면 나오고요.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아까 가입 기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입 기준에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인데요. 보험료는 간단하게 보시면 할인율은 1에서 할인율 빼주시면 되고, 할증률이 붙어 있으면 1에서 할증률을 더한 것을 기본 산식에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산식을 보시면은, 자, 먼저 보험 가입 금액에 영업 요율 곱해주시고, 그래서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빼기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인데,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은 5%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대 할인폭은 30%, 전품목 동일하고요. 나무특약, 특약인 경우는 특약만, 이름 중간에 특별약관, 보통약관, 이름만 바뀌고 똑같고요. 해당 품목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만 기본 산식에 방지시설 할인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은 1에서 할인율을 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할인율은 마늘, 양파, 봄감자는 관수시설 5%, 양배추는 관수시설, 조수의 방지시설 5%, 옥수수는 전기 5%, 그리고 포도, 방풍림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복숭아도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자두 있고, 매실 이렇게 있고, 참다래, 대추, 감귤, 유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요것들을 이제 따로 외워서 할인율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아마 제시가 될 텐데, 올해 난이도를 잘 모르겠네요. 품목별로 정리해보면 뭐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공통되는 것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따로 계산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은 더 좋은가 해서 제가 나눈 거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나눈 방법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험료 특이한 산식들이 있죠. 과수자종 기본 산식에 부보장 한정 및 할인율 들어가고 방지사 할인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액보험료에 대한 얘기가 있죠. 적과점 사고 없었는데 저착량이 평착량보다 작은 경우 이제 그런 차액보험료 환급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감액 미연가 비율 곱하고 거기서 미납입 보험료를 빼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감액 미연가 비율이죠. 보통 약관 사과배는 54, 감은 73, 5종 한종 특약일 때는 사과배는 72, 감은 83 외워주시면 되고요. 변은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직화 재배 할증률, 평년 수확 초과 시 할증률, 이 세 개가 들어간다. 할증률이기 때문에 1 플러스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비가림 시설, 포도, 참다래, 대추의 비가림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에 요율만 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 지역별 종별 요율 추가됐죠. 이 보험 요율인데 종별 요율 곱해 주시고,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 여기까지가 이제 버섯 원인 시설의 기본이고요. 뒤에 이제 버섯 주계약 화재 계약은 이제 단기요율 적용 지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표고버섯 확장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의 요율 그리고 부보 비율까지 똑같고요. 단기 요율 적용 지수까지 똑같은데 할증 적용 개수를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되고요. 화재는 저는 1225, 25,000원 이것만 외웠고요. 원인 시설, 시설이죠. 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을 따로 계산해서 딱 그걸 더하고 단기요율 적용지수랑 보장 수준별 위험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금액이랑 이제 요율 곱해주시고, 부대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랑 요율 따로 곱해주신 걸 더하고 합한 더한 거 더한 다음에 이제 단기요율 적용지수랑 보장 수준별 위험률을 곱해주시면 원인 시설 나오기 때문에 이 특이한 것들만 외워주시면 보험료는 사실 쉽습니다. 보험료는 그래서
방지시설 할인되는 친구들 퍼센트 보시고 기본 산식 외우시고, 특이한 친구들 요 많지 않으니까 이것만 외워주시면 보험료는 끝나죠. 자, 그럼 좀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축재인데, 가축재죠. 가축재 일단 여기서는 해당되는 것들 보시고 기준 보시고, 그리고 가입 형태 어떤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 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말 같은 경우는 뒤에 보험료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시면 되고요. 지자체 지원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1회 주고 선착순이다. 근데 뭐 지역이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뭐 각각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내용별로 크게 외워서 이제 큰 단어를 외우시고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축산법 이제 지원 제한 사항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내야 되고 어떤 걸 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안 되는 내용을 좀 보면은 등록 제외 대상 12개가 있죠. 자, 12개를 보시면은 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허가 대상 4개, 소, 돼지, 닭, 오리는 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소, 돼지 50m 미만이면은 소, 돼지, 닭, 오리는 등록하면 되고,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꽝은 이제 등록만 하면 되죠. 근데 등록도 안 해도 되는 12개는 10m 제곱 이하이거나, 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꽁이 10m 제곱 미만이거나, 말, 토끼, 꿀벅, 오소리, 관상조는 등록 안 해도 된다. 왜냐, 말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생략, 축사, 특약, 최소 가입 금액이 10만원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또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중요하죠. 모든 가축의 주계약에는 일단 풍수설의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장을 해줍니다. 가급은 폭약이 추가되고요.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소, 말, 사슴, 양, 그리고 염소는 없는데 염소까지, 염소 추가 내용은 폐사 도축 기준이 추가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되고요. 특약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 도체 결함 보장, 자부담 20%고요. 이제 경매 시까지의 도축 이후 경매 시까지 사이에 뭐 근출혈이라든가 근막의 조직이 뭐 파괴됐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자부담은 20%.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자, 협정보험가액은 이제 위험검정 젖소만 된다는 거, 그리고 주계약 특약 조건을 준용을 하고, 축사특약은 50만원, 화재 대물배상은 자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돼지는 질병보장, 특의, 패드, 로타바이러스 3개고요. 자부담금은 20%,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자기 부담을 금액을 하시면 되고, 축산휴지 자기 부담금 없고요. 정기적 시설장치는 0에서 500만원, 이건 가금도 똑같고요. 돼지 폭염 재해보장 있죠. 전기장치 위험보장을 가입해야 폭염 재해보장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부담은 100에서 500. 설해 부보장, 설해를 제외할 수 있다. 축사보험료에 4.9% 할인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동일한 거. 그리고 가금, 자부담금은 돼지랑 동일하고요. 0에서 500만원, 100만원 단위로 끊으시고, 폭염이 주계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보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설해 손해 부보장 할 수 있는데, 돼지는 4.9 할인해줬었는데, 가금은 거꾸로 9.4를 할인해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공통되는 거. 그리고 말인데, 말은 말운송보험, 시수말, 첫째 담보 이렇게 있고요. 자부담률은 동일합니다. 보험금의 20%인데 경주말 육성만은 경주장 외에서 사고 났으면 자부담 30%, 경매장 내에서 사고 났으면 5에서 5, 10, 20, 30 단위로 선택을 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가축에는 이제 특약인데, 사양염, 사막, 기축, 긴급도축 이제 라는 게 있는데, 거의 이게 자동담보라서 거의 주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이제 소랑 말에 동일되는 거죠.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인데, 여기 풍수설에 화재로 인한 폐사 보장해준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근데 폐사라는 거 추가로 보시고, 부상, 사직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육마비로 긴급 도축을 하면 보상을 해준다. 근데 가입한 지 1개월도 안 됐는데 긴급 도축,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안 해주고요. 긴급 도축은 보상을 해줍니다. 덩치 큰 친구들은 보험금 20%. 그리고 기타 가축에 있는 꿀벌, 낭충, 봉합, 부패병이랑 부적병, 꿀벌은 2개 보장해주고 자부담금은 5%다. 그리고 축사특약, 화재 대물배상 똑같죠? 자, 그리고 소의 주계약 한번 다시 제가 내용을 풀어봤습니다.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환, 사고, 풍수설의 내용하고의 폐사, 그리고 부상,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속, 난상, 이제 산후엽인데 여기서 추가되는 건 급성 고착증,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을 해야 하면 그렇다. 유량 감소는 뭐냐? 젖소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종모도 있고죠. 종모는 6주 동안 정액이 안 나오면 죽일 수 있다. 슬프지만 1개월 기준 똑같고요. 그리고 주계약 동일 내용 있죠. 여기서 도난에 이제 손해해준다. 또 내용이 있네요. 자, 돼지 이렇게 아까 내용 다 살펴봤었죠. 도축장에서 경매시. 그리고 내용은 다 동일하고요. 주계약 돼지 동일하고요. 자부담금은 주계약은 5에서 50, 15 3개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질병 마찬가지로 질병은 1개월 안 해주고요. 자, 20에서 250 축산휴지. 축산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사고로 인해 축산업이 휴지되었을 경우 손해액을 해준다. 이거는 모든 수에 이제 곱해서 해주는데 이제 뒤에 나온 시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장기장치, 전기장치가 말 그대로 파손된 거고요. 그래서 폐사됐을 때 자부담금 보시면 되고, 폭염재해 마찬가지로 정기적 장치 위험 보하상이 가입했을 때 가입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부담금은 100에서 500. 설해 부부장, 말 그대로 설해 부부장, 그리고 공통. 가금도 보시면은 10에서 40%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주계 폭염 사고는 자기 부담금에 자기 이제 선택한 자기 부담금이랑 100만 원 중에 더 큰 금액으로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상한 내용 뭐 돼지에 있던 내용들과 똑같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말도 보시면은 내용이 추가가 되죠. 여기서 추가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속, 산양마비까지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산통, 경주만 실명이라는 게 추가됐죠. 이거 두 개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급성 고착증, 그리고 저기 유량 검성, 이제 젖소의 유량 감소에 긴급 도축 가능했었죠. 자부담금은 아까 봤었고요. 말운송 위험. 말의 자기 부담금은 주계약이나 특약이나 다 똑같아요. 보시면 되고, 기타 가축. 자, 보상하는 손해는 이렇게 있고요. 자기 부담금은 덩치 큰 친구들은 20%, 작은 애는 5에서 40%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50, 20, 40, 30, 40. 보상하는 사고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있고요. 내용은 똑같죠. 덩치 큰 친구들 있는 거고요. 그리고 1개월 질병은 마찬가지로 1개월 기준이 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20%. 꿀벌은 아까 낭충봉과 보배병 그리고 부적병 두 개는 보장을 해준다. 5%였죠. 그리고 공통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수 기준 및 계약 바로 보도록 할게요.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축산농가 먼저 청약 가입 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마다 대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년도 가입을 했어. 똑같으면 내용이 똑같으면 3년마다 한 번씩만 확인만 해주면 된다. 사슴은 입표 번호 및 개체별 사진 촬영을 하고요. 양, 벌, 토끼, 오소리, 사양형 오토꿀이죠. 얘네들은 저 시기, 그 시기 사육 두수 확인 및 목장 전체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보험 목적을 확인할 때 이런 거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설계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여기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이 가장 쓸 게 많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생산 이력제에 등록된 농장별 사육 개최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해서 있으면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소 같은 경우는 소고기 생산 이력제에 등록된 농장별 사육 개최 현황을 추가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설계서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다른 애들은 이제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 신분증 사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축사특약 가입할 때는 있어야 되고요. 동물복지 인증 특약 가입할 때는 동물복지 인증 확인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가축에서 사슴 가입할 때는 개체별 사진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꿀병은 질병 특약이 있기 때문에 질병 특약을 가입할 때 병성 검사 확인서라는 거를 같이 작성하실 때 이제 가입 설계서를 작성하실 때 써주셔야 되고요. 말 건강 진단서는 한 두 당, 개별 가입이기 때문에 한 두 당 다 있어야 되고요. 생산자,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생산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4번, 두 번째 마사회 홈페이지 제주마 등록 관리 시스템의 생산자 확인, 그리고 농어청용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4번 중에 한 가지는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성이 다 끝나면은 이제 가축 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수납을 하시면 돼요.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건 농가 납입보험료라는 게 있는 이유는 정부와 이제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총 보험료에서 국고지원료 50% 빼고 지자체 지원료 얼마가 나온다. 0에서 40% 나오는 사이에서 빼주시면은 이제 농가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나오죠. 근데 말 같은 경우에는 가입금액 4천만 원 이하는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4천만 원이 넘는다.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보험 가입금액이. 그러면은 5천만 원 빼기 4천만 원을 하고 1천만 원이 남죠. 그 1천만 원에서 35%에 대한 값만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외국산 경주만은 정부 제외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게 되고요.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보험증권 및 교부가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청약 신청 그리고 보험 목적물 확인을 할 때 이제 사슴 같은 경우는 입호 사진 찍고 그리고 농장 전체 사진 찍고 오토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 가입 설계서 작성할 때 첨부 서류들이 많죠. 소 같은 경우는 쇠고기 생산 이력제에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가축 사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첨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건강 그리고 건강 확인서 질병 그 벌꿀 같은 경우는 질병 그리고 병성 검사서 이런 거를 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써서 내용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한번 또 내용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각종 이제 보험 계약 시 이 3번에 대한 해당이죠. 가입 설계서 작성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공통 서류는 다시 정리해 보면은 가축 재해보험 청약서가 일단 있어야겠죠. 1번이었죠, 그게. 그 다음에 건물 배치도 있겠죠.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의 목적물 명세서. 소면 소, 소와 축사, 돼지면 돼지와 축사 이런 거요. 그리고 소는 이제 쇠고기 생산 이력제, 농작물 사육 개체 현황이 없으면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있었고요. 공통서류는 축산업 허가증, 관상조는 미첨부해도 되고요. 관상조 사슴양은 축산업 등록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축사 특약 가입할 때 내야 되고요. 동물복지 인증 확인 서류도 동물복지 인증 계약 특약에 가입할 때 내야 된다. 그 소 내용 다시 있었죠. 그리고 말 건강진단서 있었고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마사회 홈페이지의 생산자 확인, 등록 여부 확인, 그리고 농어청령 승마시설 신고 확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타 가축은 개체별 사진 다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기준 가입, 보험금액 가입금액 산정이 또 중요하죠. 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소, 돼지 일단 소가 내용이 좀 더 많죠. 제가 좀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잠깐만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먼저 소가 이렇게 또 있고 소는 이제 크게 보면은 한우, 젖소, 유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돼지 그리고 유랑검정 젖소 있죠. 전. 그리고 돼지는 뭐 돼지밖에 없고. 자, 가금은 주기약 하나만 보시면은 딴 거 다 따라오는 내용이고요. 말은 사실 거의 볼 게 없죠.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축사 특약, 이제 축사에 대한 내용까지 보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내용이 제일 많아서. 자, 먼저 한우. 제일 먼저 기준은 나이를 구하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이를 구해요. 근데 그 나이는 사고 1까지 해서 월 미만은 무시를 하는 거고요. 1개월 미만이다. 그러니까 15일 이하는 가입이 안 되니까 16일짜리를 가입했다. 그럼 1개월짜리를 쳐준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월수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에서 6개월 이하면은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을 한다. 대신 2개월 미만이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게 뭐 3개월 미만이다. 그럴 때는 송아지 가격의 50%만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7개월 이상이다. 그럼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인데 체중은 발육 수준표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나이에 따라 체중이 나오고요. 그 체중을 곱하고 킬로그램당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시가 될 거예요. 무조건 계산을 하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고수의 축종 성별 원령에 해당하는 사고의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체중으로 나누면은 킬로그램당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를 두 개를 곱해 주시면은 7개월 이상일 경우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25개월이 최대인데 한우 암컷은 40개월이 최대죠. 최대로 넘어가도 뭐 그 이상의 무게를 쳐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원령별 가격이 만약에 송아지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은 최저 금액은 송아지 가격이다 라는 거고요. 젖소도 다 똑같은데 기준이 뭐냐? 분유떼기 암컷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우는 송아지였죠. 그것만 다른 거고요. 2개월 3개월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12개월, 18개월, 23개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법이 다 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또 단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기준을 외우는 거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산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기준만 외워서 위아래로 나눠주시는 거죠. 18개월, 31개월, 55개월, 67개월 외워주시고 각 해당하는 거 수장 단계, 초산후, 다산후, 노산후. 그래서 저는 분수, 분유떼기 처음이니까 분수 초단호 이렇게 해서 외우고 8, 1, 5, 7 해서 개월수로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만일에 19개월, 23개월이면은 18, 30일 나눴으니까 그 사이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전에 있던 거 먼저 수정 단계 가격 더하고 그 다음 거 31일 거 초산후 가격에서 그 전 거 수정 단계 하고 6 나눠주고 사골 원령에서 18 외웠던 그 전에 18을 빼주시면은 계산이 된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좀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꼭 어쨌든 젖소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유구도 보시면 한우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분유떼기 젖소 수컷으로 한다 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우는 송아지 가격을 했죠. 그리고 젖소는 분유떼기 암컷, 그리고 유구는 분유떼기 수컷, 분유떼기 수컷 가격으로 해서 내용은 똑같고요. 보험 가격 내용도 한우랑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육 평균 가격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 똑같죠? 그래서 전국 도매 시장에 근데 우리 원래 한우 보시면은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그체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유구 같은 경우는 지육 평균 가격에 지육률 58%를 곱한 가격을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전전월 도매 시장의 지육률 평균 가격에 58%를 곱한 게 킬로그램이 되고요. 체중은 발효표준표에서 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유랑 검정 젖소는 일단 협정보험 가액으로 만일에 해당이 되죠. 일단 협정을 해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중요하겠죠. 농가를 일단 먼저 선정이 돼야죠. 농가 직전월에 305일은 젖소가 365일 중에 이틀 2개월 정도 이제 젖소를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안 유량이 10,000 이상, 체세포가 30만 마리 이하인 평균이 된 농지가 일단은 가입할 수 있고요. 이제 대상 젖소도 다 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305일 동안 11,000 이상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만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랑 검정 젖소는 24개월 밑반은 안 되고요. 96개월 이상은 안 되고 나머지 72개월을 단위로 72개월 미만은 300, 500이 가입 금액, 그리고 이상은 200, 300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손은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제 돼지부터는 좀 간단하죠. 자, 돼지 개별 가입을 한다. 그럼 모돈은 모돈수 곱하기 70, 웅돈 곱하기 84.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돈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데 자동 가액은 모든 두수 곱하기 4.5를 하고 15만원이다. 포유자돈은 10만원, 이유자돈은 15만원. 그리고 이제 협정 보험 가격에 돼지 같은 경우 개발 가입을 했을 때는 다 이제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육성 비육돈은 모돈수에 5를 곱하고 33만 1,000원이다. 이렇게 개별 가입하고 일괄 가입은 총 사육 두수 모든 돼지 수를 다 더한 다음에 30만 3,000원만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질병이죠. 다 모돈수로 계산한다는 거 일단 다 동일하고요. 질병 위험으로 됐을 때 모돈수에 2.5를 곱하고 10만원, 축산휴지는 모돈수에 70만원이고요. 정기적 장치는 주격이랑 동일하다 라는 것 자체가 요 내용인 거죠. 자, 요 내용으로 정기적 장치와 폭염 제한은 요 내용으로 계산을 한다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가금 같은 경우는 6개 2,500원, 산란계 이런 금액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종이 들어가는 두 마리는 권장 협정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10,000원 정도. 협정 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협정 보험 가액에 해당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의 협정 보험 가액에 이제 보험 부담금이 주계약에 준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은 돼지랑 똑같습니다. 돼지랑 똑같은 게 아니라 내용이 돼지랑 똑같고 이제 주계약 이 기준 가액이 똑같다는 거죠. 말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말은 거의 한 2페이지가 넘어가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하다가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포기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 특약 볼게요. 인수 절차 일단은 가입 방법 볼게요.
가입 방법, 동별로 가입을 하고요. 농장별 이제 모든 축사를 개별 가입한다. 그러니까 동별 개별 가입을 하는 거죠. 농장에 축사가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 다 하나 나눠서 100개를 가입을 하는 거고, 일괄 가입은 100개를 한 개로 보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개인데 일괄 가입이니까, 동별 가입이니까 90개만 가입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축사 보험 가액 산출 방법, 제조 달가액으로 하겠죠. 재건축 가액이 제조 달가액이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가액은 신축 가액에 감가 공제액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감가 공제액은 신축 가액에 감가율, 경영 감가율의 경권 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감가율이란 뭐 이렇게 30%, 보온덮개는 50%, 수용 장가율은 70%까지 된다. 숫자만 외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인수 제한, 계약 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 제한, 공통, 사육장, 일부 축사는 전부 가입이 안 되고요. 가축 재해보험 내 사육장소 내 모든 축사를 가입해야 된다. 대신 가축이 없는 축사의 경우는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 제외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주계약 및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이 기준 가입 대비 50% 이하거나 150% 이상이면은 인수 제한이 된다. 왜냐면 너무 크면은 또 그렇고 너무 작으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죠. 소는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전부 가입, 그 개체를 제외하고 전부 가입한다. 개체란 15일 미만이나 환축, 발육부진. 이거는 제외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수 제한되는 가축들이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가입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돼지는 질병사고가 2년 났으면 질병특약은 들 수 없다. 돼지 가금, 이제 협정보험가입, 첨부 동물복지인증가 이런 거에 또 있고요. 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좀 많죠. 이제 경주만데 경주에 출장 안 하거나 요양 중이면은 좀 심사 대상이고요. 말 같은 경우는 경주 실적 좀 그렇다. 생후 6개월 미만이다. 종빈마의 경우는 뭐 가입일 현재 또는 가입일 직전 연도에 수정이 안 된 경우, 그리고 또 종빈마는 2년 이내에 번식장애나 임신이 안 된 경우 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종모마는 볼까요? 정액불량, 교미불량 무정자증으로 하면은 임수 심사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병상, 이런 노령, 발육부진, 쇠역, 기형, 악습 등이 심한 경우는 좀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축은 보시면은 일부 가입 안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가축 재보험은 사용 내 모든 가입, 가축 또는 축사를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요.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대비사는 가입 제외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주택 용도, 건축물 대장을 받는데 주택 용도로 돼 있으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을 빨리 해서 정신없지만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렸던 핵심 요약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고요. 일시 정지를 해서 뭐 필기를 따로 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필기를 하셔도 되니까 제가 말이 좀 빨랐지만 이제 따로 일시 정지 하시면서 보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과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2과목 요약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한 주 전부터는 이제 2과목 시험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제 시험일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